내년 상반기 청와대 관저 공사를 마칠 때까지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피해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을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특검이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5달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표는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범행을 함께 모의할 만큼 우호적인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는 겁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가 생각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고 이를 뒷받침할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이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캐물었는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이 모인 이른바 칠불사 회동도 포함됐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소환하며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는 28일 김건희 특별검사를 끝으로 내란과 최상병 특검 등 초유의 3특검이 모두 막을 내립니다. 김건희 특검은 막판까지 수사에 힘을 쏟을 계획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 등 일부 사건은 끝맺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는 28일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주에 돌입해서도 수사는 진행형입니다. 당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의 소환 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비를 동원해 산 고가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은 앞서 2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 특검은 김 의원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최종 처분을 미뤄온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 매직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소환 조사만에 남겨둔 상황이었던 만큼 조만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공천 개입 의혹 등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상당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수사 항목만 16개로 방대한 만큼 일부 의혹은 종결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지라 결론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남은 사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첩 수순에 밟을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결과를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합니다. YTN 이준혁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재소환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출범 9일 만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14시간 넘는 마라톤 수사를 벌였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속도전을 펼치던 경찰은 일단 주말 동안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지난 조사의 진술 내용과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곧 끝날 수도 있는 만큼 당장은 정치권을 향한 수사망을 넓히기보다는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다지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한학사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전재수 의원을 다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역시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관련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물증 확보 등을 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회계분석 요원 등 인력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5명을 더 투입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3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난항을 겪을지 이번 주가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 내 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재정과 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아내로 교단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와 이 씨의 상사였던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활동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최근 현지 범죄 단지를 또 한 차례 급습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청년 1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전담반이 검거한 한국인 사기 피해자 수는 92명에 달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거한 한국인들을 건물 밖에 줄줄이 세워두고 컴퓨터 등 범행 장비를 사무실에서 챙겨갑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협업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 18일 현지 범죄단들을 또 한 차례 급습했습니다. 베트남 쪽 국경지대에 있는 외딴 범죄단지로 당시 20대 한국인 1명이 강제 구금돼 있었습니다.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전담반은 현지 경찰 40여 명을 동원해 건물을 봉쇄하고 한국인 청년을 구출했습니다. 범죄단지에선 그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범죄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작전으로 검거된 한국인은 26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전담반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에 나선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특히 지난 5일엔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 등 10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을 벌여 한국인 51명을 한 번에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현지에서 붙잡은 한국인 사기 혐의자 숫자가 92명에 달하고 구금된 한국인 2명도 구출했습니다. 붙잡힌 한국인들은 캄보디아 경찰 측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데 경찰은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GC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국방부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일지를 23일 오후 6시 정각으로 폭파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로 지목한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국방부 측은 용산기지는 순차 반환 중이라 일부 구역만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정보가 유출된 모든 가입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원이 넘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조정안을 번번이 거절해온 SKT가 이번엔 과연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앗긴 SK텔레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결과 피해 보상에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마저도 통신비 할인과 유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2,300만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10만 원씩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주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보상안을 정부기관이 직접 중재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문제는 보상안의 실현 여부가 SK텔레콤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 분쟁 조정 제도상 SKT가 보상 방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은 물론 위약금 연재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받은 1,348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순까지 불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이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 보상 방안 등을 줄줄이 거부하는 가운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쿠팡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대입니다.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하는 로펌의 신청 사이트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최근까지 쿠팡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낸 뒤 내년 2월까지 참여자를 추가로 모으고 있습니다. 소장을 보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이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달이 지나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알린 건 4영업일 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We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SEC publicly so that people can see it and understand the facts that we're dealing with.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와 대조적으로 미국 내 로비에 투입한 인력과 돈은 크게 늘려왔습니다. 이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 고용한 로비스트는 5년 사이 4명에서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로비에 투입한 자금도 크게 늘려 4년간 159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하원뿐 아니라 백악관과 상무부, 재무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트럼프 측근인 루비오 국무장관의 수석 보좌관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미국 농가와 기업이 쿠팡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최근 워싱턴 DC에 대관 전담 사무실을 열어 로비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월드투어 파이널스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면서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왕중왕전 월드투어 파이널스 여자 단식 결승에서 랭킹 2위인 중국의 왕쯔이를 세트 점수 2대1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15개 국제대회에 참가한 안세영은 이번 파이널스를 포함해 모두 11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세영은 올 시즌 승률 94.8%로 남녀 단식에서 한 시즌 60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 가운데 최고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영남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남부지방도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5도, 대전도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4도, 대전은 7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기 낳으면 평생 행복. 낳기만 해도 타이어 50% 할인.